안녕하세요. 다산에듀의 이창선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소방시설공사업법의 법령에 대한 첫 번째 내용이에요. 자, 소방공사업법의 목적입니다. 목적. 보시면 소방시설공사 및 소방기술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그리고 소방기술을 진흥시켜 화재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 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한번 눈으로 읽고 넘어가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목적. 자, 그 다음에 정의입니다. 자, 용어의 정의인데, 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는 이제 어떠한 용어들이 나오는지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자, 먼저 소방시설업의 종류입니다. 소방시설업의 그 종류는 크게 4가지가 있는데 그 시험에서 소방시설업의 종류가 아닌 걸 찾아라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크게 보시면 소방시설업에는 소방시설 설계업이 있고요. 그 다음 소방시설 공사업, 그리고 소방공사 감리업, 마지막으로 방염 처리업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시설업의 종류 4가지를 꼭 암기를 하셔야 돼요. 시험에 잘 나와요. 자, 그러면 소방시설 설계업이라는 건 뭐냐? 말 그대로 설계하는 업무예요. 설계 업무. 보시면 소방시설 공사의 기본이 되는 공사의 계획, 설계 도면, 설계 설명서, 기술 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를 작성하는 영업을 소방시설 설계업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소방시설 공사업은 설계 도서에 따라서 설계했겠죠? 설계 도서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하는 영업인 겁니다. 실제로 공사하는 업이에요. 그 다음에 3번째 소방공사 감리업이죠. 감리업. 감리업이라고 하는 거는 소방공사를 한 거에 대해서 감독, 검사하는 그 업무가 되는 거예요. 보세요. 소방시설 공사에 관한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여 소방시설 공사가 설계 도서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 시공 관리에 대한 기술 지도를 하는 영업이 바로 소방공사 감리업입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자, 방염 처리업은 방염 대상 물품에 대하여 방염 처리하는 영업을 방염 처리업이라고 하고요. 중요한 것은 소방시설업의 종류 4가지만큼은 확실하게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소방시설업자. 소방시설업자는 뭐냐? 소방시설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소방시설업을 등록한 자를 소방시설업자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감리원은 소방공사 감리업자에 소속된 소방기술자로서 해당 소방시설 공사를 감리하는 사람을 감리원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소방기술자는 소방기술 경력 등을 인정받은 사람과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소방시설업과 소방시설 관리업의 기술 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을 소방기술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떠한 사람들이 있냐면 바로 소방시설 관리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기술 자격 법령에 따른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 산업기사, 위험물 기능장, 위험물 산업기사, 위험물 기능사 이러한 사람들을 통틀어서 바로 소방기술자라고 하는 겁니다. 소방기술자. 그 다음에 발주자. 자,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 등을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이제 발주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공사를 해달라 요청을 하는 사람이 바로 발주자인 겁니다. 그래서 소방시설공사 등을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이렇게 발주자라고 하는 겁니다. 단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 대상이 되는 거고요. 돼요. 자, 그 다음에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소방시설업의 등록에 대한 사항입니다. 자, 보세요. 특정 소방 대상물의 소방시설 공사 등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자본금, 기술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바로 시도지사에게 소방시설업을 등록하여야 한다. 그래서 소방시설 공사업을 등록을 하려면 바로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영업 범위는 바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시설업의 등록 신청과 등록증, 등록수첩의 발급, 재발급 신청, 그 밖에 소방시설업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이랑 행정안전부령 잘 구분하셔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 소방시설공사법 제5조 소방시설업의 등록 결격 사유입니다. 이거는 소방시설 관리업도 마찬가지로 유사합니다. 내용이 보세요. 첫 번째, 피성년 후견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그리고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네 번째, 소방시설업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법인의 대표자가 1번부터 4번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법인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법인에 있는 임원이 2번부터 4번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법인도 바로 소방시설업의 등록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다음 소방시설공사법 제6조입니다. 등록사항의 변경신고입니다. 변경신고. 보세요. 소방시설업자는 등록한 사항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바로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방시설업을 등록할 때도 시도지사에게 하지만 이렇게 변경된 사항이 있을 때 그 변경된 사항을 신고할 때도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하는 겁니다. 똑같아요. 등록을 하거나 변경 신고할 때 전부 다 시도지사에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도지사예요. 자, 그 다음 소방시설공사법 제6조의 2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업의 휴업, 폐업 등의 신고에 대한 사항입니다. 보세요. 소방시설업자는 소방시설을 휴업, 폐업 또는 재개업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소방시설업의 휴업이나 폐업 신고할 때도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도지사. 그 다음에 소방시설공사법 제7조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입니다. 지위승계. 자, 보세요.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대상 4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소방시설업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상속인, 그죠? 사망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소방시설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그 양수인. 그 다음 세 번째, 법인인 소방시설업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그리고 네 번째, 폐업 신고로 소방시설업 등록이 말소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소방시설업을 등록한 자. 자, 이러한 경우에는 바로 지위승계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럼 이때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바로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마찬가지예요. 지위승계 신고도 누구한테 한다고요? 바로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시도지사. 그 다음에 소방시설공사법 제8조. 자, 소방시설업의 운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첫 번째, 소방시설업자는 소방시설업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죠?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소방시설업자가 관계인에게 통보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떠한 사항들에 대해서 통보를 해주냐? 첫 번째,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 관계인에게 알려줘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방시설업의 등록 취소 처분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그리고 세 번째,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 바로 소방시설업자가 관계인에게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요 세 가지 사항 꼭 암기하셔야 돼요. 통보해줘야 되는 사항이에요. 그 다음에 소방시설공사법 제9조 등록 취소와 영업 정지에 대한 사항입니다. 소방시설업의 등록 취소와 영업 정지 처분이에요. 첫 번째, 등록 취소입니다. 어떠한 경우에 등록 취소가 되는지 보세요. 첫 번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소방시설업을 등록한 경우, 등록 바로 취소입니다. 그 다음, 등록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리고 영업 정지 기간에
소방시설공사 등을 한 경우에 등록 취소가 되고요. 그 다음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이나 영업정지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보세요. 첫 번째,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된 후에 30일이 경과한 경우에 바로 이렇게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 마찬가지로 영업정지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다른 자에게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빌려준 경우, 그리고 소방시설업자의 알림사항을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도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바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5번째, 화재 안전 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계, 시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적합하게 감리를 하지 아니한 경우, 지금 이 나와 있는 내용들은 전부 다 영업정지 처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번째, 소방시설 공사 등의 업무 수행 의무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재산 피해를 입힌 경우. 다음 7번째, 소속 소방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그 다음 8번째, 착공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때 또는 완공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그다음 9번째, 착공 신고 사항 중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 사항을 공사 감리 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여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그다음 10번째, 하자 보수 기간 내에 하자 보수를 하지 아니하거나 하자 보수 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11번째, 인수인계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마찬가지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자 12번째, 소속 감리원을 공사 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그 다음 13번째, 감리원 배치 기준을 위반한 경우. 그 다음에 14번째, 공사의 시정 또는 보완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15번째, 공사의 시정 또는 보완 요구 조치 위반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16번째, 감리 결과를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또는 공사 감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그리고 17번째, 방염 성능 기준을 위반하여 방염한 경우. 그다음 18번째,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 그러니까 하도급 같은 경우는 한 번까지만 할 수 있어요. 그 사항을 위반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영업정지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19번째, 하도급 등에 관한 사항을 관계인과 발주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그 다음 20번째, 정당한 사유 없이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 계약 내용의 변경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21번째,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에 22번째, 시공과 감리를 함께한 경우. 안 돼요. 시공과 감리를 함께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23번째, 사업수행 능력평가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24번째, 소방시설업의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그다음 25번째,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자,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에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가 있는 사항들입니다. 자, 다음 소방시설공사법 제10조. 자, 과징금의 처분입니다. 자, 보세요. 시도지사는 영업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그 밖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영업정지 처분에 가름하여 얼마? 3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정지 처분이 이용자한테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영업정지 처분 대신에 3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면 영업정지 처분이 풀린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3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 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바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령. 그 다음 소방시설공사법 제13조. 자, 착공신고입니다. 착공신고라고 하는 거는 그 소방시설 공사를 시작하는 신고예요. 착공신고.
보세요. 공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 공사를 하려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사의 내용, 시공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바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래서 소방시설 공사의 착공 신고는 누구한테 한다고요? 착공 신고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착공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공사업자가 착공 신고한 사항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겁니다. 변경 신고를. 그 다음에 이제 소방시설공사법 제14조 완공검사입니다. 완공검사라고 하는 거는 소방시설공사가 끝났을 때 바로 검사 받는 것이 완공검사인데, 자 보세요. 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를 완공하면 누구한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완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완공검사도 마찬가지로 자 착공 신고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에요. 완공검사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완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공사업자가 소방대상물 일부분의 소방시설 공사를 마친 경우로서 전체 시설이 준공되기 전에 부분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일부분에 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완공검사를 신청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바로 부분 완공검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완성이 되지 않고 부분적으로 완성이 됐을 때 그 부분만 사용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완공검사를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자, 그 다음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5조 공사의 하자보수입니다. 하자보수. 보세요. 첫 번째, 관계인은 소방시설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에는 공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통보를 받은 공사업자는 바로 3일 이내에, 자 중요합니다. 3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 일정을 기록한 하자 보수 계획을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자 보수를 통보받은 사업자는, 공사업자는 반드시 3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3일 이내에 암기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관계인이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알릴 수 있는 사항이 있어요. 자, 어떤 사항들이냐? 첫 번째, 규정에 따른 기간에 하자 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며칠 이내라고요? 3일 이내에. 그죠? 3일 이내에 하자 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자 바로 알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규정에 따른 기간에 하자 보수 계획을 서면으로 알리지 아니한 경우. 자 어떤 기간이라고요? 3일 이내에. 그죠? 그 다음 하자 보수 계획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관계인은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알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자, 다음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6조 감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감리. 자, 보세요. 소방공사 감리업을 등록한 자는 소방공사를 감리할 때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자, 그래서 소방공사를 감리할 때 소방공사 감리업을 등록한 자의 할 업무들의 내용들입니다. 지금 9가지가 나와 있어요. 보세요. 첫 번째, 소방시설 등의 설치 계획표의 적법성 검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방시설 등 설계도서의 적합성 검토, 그리고 세 번째, 소방시설 등 설계 변경사항의 적합성 검토, 그다음 네 번째로 소방용품의 위치, 규격 및 사용 자재의 적합성 검토, 그다음 다섯 번째, 공사업자가 한 소방시설 등의 시공이 설계도서와 화재 안전 기준에 맞는지에 대한 지도와 감독, 그리고 완공된 소방시설 등의 성능시험, 그리고 일곱 번째, 공사업자가 작성한 시공상세 도면의 적합성 검토, 그리고 여덟 번째,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적법성 검토, 아홉 번째, 실내 장식물의 불연화와 방염 물품의 적법성 검토. 여기까지가 소방공사 감리업을 등록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업무들입니다. 자, 그리고 감리의 종류와 방법, 그리고 대상은 바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죠? 대통령령. 자, 다음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8조 소방공사감리원의 배치에 대한 사항입니다. 자, 보세요. 자, 감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위하여 소속 감리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배치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 감리업자는 소속 감리원을 배치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배치했을 때. 그리고 감리원의 배치를 변경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통보를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감리원의 세부 배치 기준은 바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령. 그 다음에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9조. 자,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입니다.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첫 번째. 자, 감리업자는 감리를 할 때 소방시설공사가 설계 도서나 화재 안전 기준에 맞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인에게 알리고 공사업자에게 그 공사의 시정이나 보완 등을 요구하여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감리업자는 공사업자가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 공사를 계속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일단 보고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관계인은 감리업자가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보고한 것을 이유로 감리 계약을 해지하거나 감리의 대가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소방시설공사법 20조. 자, 공사 감리 결과의 통보입니다. 자, 이것도 한 가지 내용만 기억하시면 돼요. 보세요. 감리업자는 소방공사의 감리를 마쳤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리 결과를 자, 누구한테 알릴 수가 있냐? 세 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보세요.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 그리고 소방시설공사의 도급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정 소방대상물의 공사를 감리한 건축사에게 서면으로 알릴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공사감리 결과를. 그리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공사감리 결과 보고서를 반드시 제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소방 공사감리 결과를 자, 누구한테 알려준다고요?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 그리고 소방시설공사의 도급인, 마지막으로 특정 소방대상물의 공사를 감리한 건축사에게 바로 공사감리 결과를 반드시 알려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아시죠? 자, 그 다음 소방시설공사법 22조. 자, 하도급의 제한입니다. 하도급이에요. 보세요. 도급을 받은 자는 소방시설공사의 시공은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가 없다. 없어요.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일부를 몇 번만? 한 번에 한해서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몇 번만? 한 번에 한해서 하도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소방시설공사법 23조. 자, 도급계약의 해지입니다. 도급계약의 해지할 수 있는 경우에요. 보세요.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해당 도급계약의 수급인이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어요. 자, 어떠한 경우에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냐? 첫 번째, 소방시설업이 등록 취소되거나 영업정지된 경우 해지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소방시설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 그 다음에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소방시설공사를 계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리고 네 번째, 하수급인의 변경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바로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는 사항들입니다. 이 네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소방시설공사업법 24조 공사업자의 감리 제한입니다. 자, 보실게요. 자,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되면 동일한 특정 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한 시공과 감리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 시공과 감리는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이. 보세요. 공사업자와 감리업자가 같은 자인 경우. 말도 안 되는 거죠? 공사도 자기가 하고 검사까지 자기가 한다는 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공과 감리를 같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 다음에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 집단의 관계인인 경우 안 되고요. 그 다음 법인과 그 법인의 임직원의 관계인 경우, 그리고 민법에 따른 친족관계인 경우도 바로 시공과 감리를 함께 할 수가 없는 경우입니다. 아시겠죠? 네 가지. 자, 21번째 소방시설공사업법 25조에 대한 사항입니다. 자, 소방기술 용역의 대가 기준에 대한 사항인데, 자, 소방시설공사의 설계와 감리에 관한 약정을 할 때 그 대가는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 사업의 대가 기준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자, 여기서 법이 잠깐 개정이 되는데 여기서 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할 수 있다였습니다. 기존에는. 그래서 새로 개정된 내용은 산정할 수 있다가 아니라 산정한다라고 이렇게 개정이 된 사항입니다. 자, 그 다음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6조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에 대한 사항입니다. 자, 보실게요. 자, 소방청장은 관계인 또는 발주자가 적절한 공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사업자의 신청이 있으면 그 공사업자의 소방시설 공사 실적, 자본금 등에 따라 시공 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시공 능력을 평가하고 공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소방청장입니다. 소방청장. 그 다음에 시공 능력 평가를 받으려는 공사업자는 전년도 소방시설 공사 실적, 자본금,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소방청장에게 제출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공능력평가 신청 절차, 평가 방법, 그리고 공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바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령. 그 다음에 소방시설공사업법 27조 소방기술자의 의무입니다. 소방기술자의 의무. 자, 첫 번째 사항. 자,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과 소방기술자 경력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러니까 대여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소방기술자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무 시간 외에 소방시설업이 아닌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는 제외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소방시설 외에 다른 업종에서는 종사할 수가 있는데 같은 업종에서는 둘 이상의 업체에 동시에 취업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 소방기술인정 자격수첩 취소 정지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자격수첩의 정지사항과 그리고 취소사항에 대한 거예요. 첫 번째로 자격을 취소하는 경우가 있어요. 취소하는 경우. 자, 어떤 경우가 있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발급받은 경우. 그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다음에 자격수첩이나 경력수첩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에도 바로 자격이 취소가 됩니다. 취소. 그 다음에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을 정지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어떤 경우라고요?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이에요.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자, 어떠한 경우냐면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경우, 그리고 소방시설공사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도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을 정해서 바로 자격을 정지당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소방시설공사법 제29조 소방기술자의 실무교육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세요. 자, 화재 예방, 안전관리의 효율화, 새로운 기술 등 소방에 관한 지식의 보급을 위하여 소방시설업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의 기술 인력으로 등록된 소방기술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바로 실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실무교육을. 그럼 여기서 소방청장은 소방기술자에 대한 실무교육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실무교육기관을 지정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무교육기관의 지정 방법, 절차,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바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다음에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1조 소방시설업의 감독입니다. 감독. 자, 보실게요. 자,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시설업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소방시설업자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보고나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방시설업체나 특정 소방 대상물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와 시설 등을 검사하거나 소방시설업자 및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소방시설업의 감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다? 바로 시도지사, 그리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입니다.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소방시설업에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2조 청문에 관한 사항입니다. 청문. 자, 보시면 소방시설업을 등록을 취소. 자, 소방시설업 등록 취소 처분이나 영업정지 처분,
또는 소방기술인정 자격증, 자격 취소 처분을 하려면 반드시 뭘 한다? 바로 청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청문을 실시해야 되는 경우를 기억하시면 돼요. 소방시설업 등록 취소 처분, 영업정지 처분 또는 소방기술인정 자격 취소 처분을 하려면 반드시 청문을 실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청문 실시에. 자, 28번째 소방시설공사법 33조에 대한 사항으로 자, 권한의 위임과 위탁에 대한 사항입니다. 자, 첫 번째, 자, 소방청장은 소방공사업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소방청장은 실무교육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교육기관 또는 한국소방안전원에 위탁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의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업자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어떤 사항들이 있냐면 첫 번째, 소방시설업 등록 신청의 접수 및 신청 내용의 확인. 두 번째,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 신고의 접수 및 신고 내용의 확인. 다음 세 번째, 소방시설업 휴업, 폐업 등 신고의 접수 및 신고 내용의 확인. 다음 네 번째, 소방시설업자의 지휘승계 신고의 접수 및 신고 내용의 확인. 그 다섯 번째, 방염 처리 능력 평가 및 공시. 그 여섯 번째, 시공 능력 평가 및 공시. 이제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에 대한 사항이 이번에 새로 신설된 내용입니다. 소방시설업 종합정보 시스템의 구축 운영에 대한 사항까지 바로 소방시설업자협회에 위탁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네 번째, 소방청장은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 학력, 경력의 인정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업자협회,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소방시설공사법 제34조. 자, 수수료에 대한 사항입니다. 자, 여기는 수수료를 자, 지급해야 되는 경우가 나왔어요. 잘 보세요.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나 교육비를 내야 한다. 그럼 어떠한 경우에 수수료를 내야 되는지 보세요. 첫 번째, 소방시설업을 등록하려는 자. 금액이 든다는 거예요. 금액이. 그 다음에 소방시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재발급받으려는 자. 그러니까 처음에 발급받을 때는 돈이 안 들어요. 근데 재발급받을 때는 돈이 든다는 얘기예요. 수수료가. 그 다음에 소방시설업자의 지휘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 그리고 방염 처리 능력 평가를 받으려는 자, 그 다음 시공 능력 평가를 받으려는 자, 그리고 소방기술인정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발급받으려는 사람, 그리고 실무교육을 받으려는 사람. 이러한 사람에 대해서는 수수료나 교육비가 따로 부담이 되는 겁니다. 이 사항들 기억해 주세요. 그죠? 자, 30번째 이제 벌칙에 대한 사항입니다. 자, 첫 번째 벌칙으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자, 바로 한 가지가 있어요. 소방시설업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사항인데 내용이 좀 많아요. 그죠? 자, 첫 번째,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사람, 그리고 법을 위반하여 설계나 시공을 한 사람, 다음 세 번째, 법을 위반하여 감리를 하거나 거짓으로 감리를 한 사람, 다음 네 번째, 법을 위반하여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사람, 그리고 감리업자가 요구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공사업자에 대한 사실을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다음 여섯 번째, 공사감리 결과의 통보 또는 공사감리 결과 보고서의 제출을 거짓으로 한 사람. 다음 일곱 번째, 소방시설업자가 아닌 자에게 소방시설 공사 등을 도급한 자. 그리고 도급받은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를 하도급한 자. 그리고 아홉 번째, 하도급받은 소방시설 공사를 다시 하도급한 자. 그리고 열 번째로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업무를 수행한 자. 자, 이러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로는 이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됩니다.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자,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소방시설공사 등을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소방시설업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빌려준 사람. 두 번째,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자. 다음 세 번째, 감리업자의 보안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그리고 네 번째, 공사 감리 계약을 해지하거나 대가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거나 불이익을 준 사람. 다음 다섯 번째,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지 아니한 자. 여섯 번째, 소방기술자의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빌려준 사람. 그리고 일곱 번째로는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 자, 이러한 사람에 대해서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100만 원 이하의 벌금. 보세요. 소방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그 다음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자,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이 됩니다. 자, 다음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예요. 자, 어떤 경우냐?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 소방시설업의 휴업 및 폐업, 지휘승계 신고, 착공 신고, 공사감리자의 지정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그리고 관계인에게 지휘승계, 행정처분 또는 휴업, 폐업의 사실을 거짓으로 알린 자. 다음 세 번째, 관계 서류를 하자보수 보증기간 동안 보관하지 아니한 자. 바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또 있네요. 네 번째, 소방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자. 그리고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여섯 번째, 3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지 아니하거나 하자 보수 계획을 관계인에게 거짓으로 알린 자. 다음 일곱 번째, 감리 관계 서류를 인수 인계하지 아니한 자. 다음 여덟 번째, 감리원의 배치 통보 및 변경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아홉 번째, 방염 성능 기준 미만으로 방염을 한 자. 열 번째, 방염 처리 능력 평가에 관련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다음 11번째, 도급 계약 체결 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12번째, 하도급 등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13번째, 시공 능력 평가 및 공시에 따른 자료 제출을 거짓으로 한 자. 14번째, 소방시설업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명령에 대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 자,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 자, 보세요. 자,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 바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4가지 사항 또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소방시설공사업 법령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